자, 영주 형이 왔습니다. 네. 이제 광명 라포르타 캠프 지부장이셨잖아요. 아 굳이 뭘? 아유, 한 자리. 예. 네, 연락 주세요. 네네네네. 근데 저 이것도 그렇고 사진 이번에 봤는데 예전 그 청년이의 느낌이 있었던 라포르타보다는 나이가 확실히 많이 들었죠. 많이 늙었더라. 많이 늙었어요. 이제는 뭐 그냥 완전 중년 느낌이 확 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바르셀로나 회장할 때는 그때도 바르셀로나가 위기였기 때문에 라포르타가 젊은 패기, 맞아요. 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회장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다르죠. 우리 이번에 느낌이. 경험. 나 이렇게 해봤다. 네. 예. 그러니까 이미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미지 싸움에서 이긴 선거 사례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54%의 이 지지율이었었고요. 어쨌든 라포르타가 바르셀로나를 다시, 물론 최근에 팀의 어떤 경기적인 축구적인 부분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라는 구단 자체는 회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중요한 구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이후의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영주원과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42대 회장 선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7일 날 회장 선거가 펼쳐졌죠. 원래는 1월 말이었는데 연기가 돼서 3월 7일 날 펼쳐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두면서 마스크 끼고 그러면서 이제 회장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6곳에서 투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사전에 2만 명 정도는 우편 투표를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했고. 네. 그래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소시오가 11만 290명이에요. 근데 이제 11만 290명이 모두 참여한 게 아니라 그중에 절반. 그중에서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55,611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979표 정도는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됐고. 그러니까 메시 남아주세요. 송영주 좋아요. 막 이렇게 쓰는 애들 있잖아. 그렇지. 딴 데다가 해놓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소리는 분명히 있어. 원래 맞아, 그런 맞아. 생고새들이 있거든요. 추구야 막 이렇게 뭐 쓰는 그런 거 애들 썼고. 있지. 어쨌든 무효표 처리가 됐고 그 중에서 이 라포르타가 당선이 됐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거대로 라포르타는 이미 당시에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라포르타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변호사 출신이고 그 가운데 이제 사업가이자 정치가입니다. 2003년부터 7년 정도 바르셀로나 이끌었을 때 우승 트로피를 총 12개 들었고요. 그러니까 라리가 우승이 4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2회. 무엇보다도 2009년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6관왕 차지했을 때 회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라포르타는 회장으로서는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포르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산드로 로셀 되고 로셀. 바르토메오하고 또 붙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지는 그런 모습이 왜 그랬냐면은 라포르타가 그렇게 깨끗한 인물은 아니에요. 네, 파티 즐기고, 네, 공항에서 이제 철제 팬티 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사업하다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파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예전이라면 좋아했겠죠. 안수 파티는? 안수 파티는 좋아하죠. 안수 파티는 좋고. 예. 저는 토마스 테이 파티도 좋아합니다. 토마스 파티도 그렇고. 그러나 어떤 이런 파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좀 안 좋다 보니 회장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를 너무나 잘 만들었죠. 회장 선거 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라포르타가 제일 먼저 한 건 그거예요. 회장 선거 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반대쪽 건물에다가 자기 회장 선거 나간다 딱 붙인 거죠. 레알 마드리드 내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경험이 있고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앞에 이런 내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그 공약들도 꽤 임팩트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데 사실은 회장 선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라포르타가 약 50% 정도의 표를 받았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총 투표자가 한 5만 5천 정도니까 50%니까 3만 명 정도가 라포르타를 지지했고 그리고 빅토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약 11,000명 정도가 지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나 이거 완전 되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요? 네. 생각보다 낮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 네.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네. 그리고 이제 프레이사가 8.5%인데 약 3,500 정도의 이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라포르타가 회장 선거를 하고 그때 동안 운동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약이 세부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라포르타가? 그러니까 세부적인 공약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메시 잡겠다. 그럼 어떻게 잡을래? 그렇지. 나랑 뭐 친하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말이 돼? 말도 안 이런 되지. 거지. 뭐 어떤 식으로 주급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나 메시랑 친해? 이런. 그러니까 뭔가 메시 잡는다. 재정 뭐
늘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디테일이 떨어졌고. 네. 그럼 오히려 나머지 후보군들이 공격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폰트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구나. 나왔어요.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폰트가 라포르타 공략에 대해서 야 이거 뭐야? 너무 디테일이 떨어진다 너. 디테일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공격을 많이 했죠. 어. 그 가운데서 이 폰트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데 이 라포르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넓혀갈 때쯤 프레이사가 네. 나 회장 당선되면 은행하고 얘기 끝났다. 그래서 나 회장 되는 순간 3억 유로 이상 끌어당길 수가 있고 자금 융통하겠다. 홀란드하고 음바페 동시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폰트의 표가 프레이사 쪽으로 간 거야. 찢어졌구나. 그러니까 라포르타의 표는 이미지를 너무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40% 이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콘크리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폰트의 표는 오히려 이쪽으로 간 거지. 그러면 왜 40%가 계속 유지가 그렇지. 되느냐? 왜냐면 사실 중도층도 여기서 이게 갈 법도 한데 디테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한 그거예요. 육관왕. 그 이미지가 크구나. 네. 예전에. 바르셀로나 최전성기 때 그렇지. 회장. 그런데 그거 내가 만들었다. 불과 며칠 전에 봤더니만 바이에른 뮌헨이 육관왕 했네. 그렇죠. 그거 우리가 하던 건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대 쪼들리고 성적이 이렇지? 그때 누구 회장이지? 라포르타.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네. 그 두 번째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11만 290명 중에 7만 명이 바르셀로나 거주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소시오들 보면은 서로가 한 두세 달이 거치면 다 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폰트가 급진적인 개혁을 하면 결국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일하고 있는 뭐 청소부든 뭐 여러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 된다는 거지. 왜냐면 바르토메우 잔재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바르셀로나 구단과 관련된 어떤 그 일자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급진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오히려 안정적인 개혁이 낫다. 그러니까 이제 라포르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표들은 안 움직일 가능성이 진짜로 크겠네요. 크죠. 여기다가 라포르타는 이미지 자체를 너무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싸움에서 이겼고 마지막 토론회에서 사실 라포르타는 토론회 그런 것도 하자 폰트가 하자. 왜 그러냐면 폰트 입장에서는 얘 공약 봤더니 이거 뭐야? 주먹구구야. 이거 뭐야? 근데 본인은 디테일이 있잖아. 야 이거 뭐야? 뭐 이주원이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폰트 입장에서는 막 하자 토론회. 그럼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굳이 토론회를 할 이유가 해서 없죠.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 제3자의 팬들의 시선에서는 야 이것 봐라. 이거 세부적인 공약도 너무 약하고 토론회도 피하고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토론회 때 집중 공약을 했겠죠. 그러니까 프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 어떻게 부채를 메운다는 거야. 나는 자금 융통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뭐 폰트 같은 경우는 너 그래서 세부적인 조항이 뭐야? 메시 어떻게 잡을 건데? 딱 그런데 메시가 남느냐 안 남느냐가 지금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라포르타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얘네들 회장되면 메시 안 남아. 나 회장되면 메시 남아.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니들이 뭐 디테일이고 뭐가 모르겠는데 나 되면 무조건 메시 남는다. 나 되면 무조건 메시 남아. 사실은 바르셀로나 이 투표 때 메시가 자기 아들 티아고하고 왔단 말이에요. 아까 사진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메시가 남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된다. 메시는 언제든지 바르셀로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남을 수 있다. 결국은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수 있는 전력 그리고 클럽에 대한 열정, 장기 비전 이런 것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남는다. 메시 남는다. 보지 않았느냐. 아들하고 오지 않았느냐.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 때 이용을 해요. 타고난 정치인이네. 네. 그래서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잘 만들어진 이미지 속에서 그게 세네. 이겨낸 거죠. 여기에 라포르타가 뭐 여자 문제, 파티 문제, 뭐 사생활 문제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선거 도중에 젊은 여성하고 이제 사진 찍다가 젊은 여성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바르셀로나에서 일할 수도 있느냐. 그러니까 뭐 성인 되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라포르타의 주장인데 언론이 비춰졌을 때는 야 너 성인 되면 와. 18세 되면 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상한 뭐 희롱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종류로 좀 그런 식으로 또 나가기도 했거든요.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는 또 안 좋은 게 있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기는 했는데 일단 라포르타가 회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요한 크루이프 얘기를 해요. 요한 크루이프가
그동안 우리 팀을 위해서 만들어줬던 것 네. 그것을 개성해 나간다. 크루이프이즘. 그 다음에 메시 얘기를 합니다. 메시가 그 어린 나이에 성장하는 거 나 다 봤다. 메시가 프로에 그치. 데뷔해서 정말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건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지. 메시 클럽에 대한 애정이 뛰어나다. 나 잔류시킬 수 있다. 잔류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다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선거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폰트하고 치고받죠. 프레이스하고 막 원래 다 싸우잖아요. 그렇지 후보들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라포르타도 영리한 놈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공약이 세부적이지 않거든. 근데 옆에 돌아보니까 폰트가 되게 세부적으로 해놨네.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 은행에서 돈 저기 했다 그러고. 그래서 라포르타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 같이 만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반목하고 서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지겨워하고 항멸을 느낍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내면 그래 뭐 저 뽑아주면 다 이렇게 하겠지. 사실 저는 선거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디테일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주 자세히 보는 경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큰 이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지 기대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바르셀로나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지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뭘 해줄지 생각해 달라. 그래서 뭐 날 뽑아라 뭐 이런 종류의 얘기.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좀 지지를 해달라. 지지해달라. 네,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리고 그 피해 숙청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일단은 피를 보진 않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포르타가 회장이 되면서 바르토메우 회장 시절의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은 묻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희생자가 낳진 않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바르토메우와 관련됐었던 사람까지 약간 안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니네들 했어 이게 네. 아니라.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여러분 이번 회장 선거에 바르토메우 회장 투표했습니다. 가스파르트 제가 욕하는 회장 중에 한 명이잖아요.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온 후보군이 이들 다 조집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면 이 사람들 표를 못 얻고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선이 목표라면 이런 선거 전략도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투표율도 좀 낮은 편이었잖아요. 절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폰트를 좀 지지하는 게 있는데 폰트는 또 젊은 여기에 좀 빠져나간 것도 있죠. 그래서 폰트가 생각보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 있어. 30% 이상은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구나. 그리고 나는 폰트가 좀 빡칠 것 같아. 이 정도로 세밀한 조항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는데 개고생했을 거라고. 그렇지. 그런데 저쪽은 진짜 잔류시킨다. 돈 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배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폰트 입장에서는 좀 짜증 나더라도 근데 폰트가 다음을 생각을 한다면 라포르타하고 손잡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길게 봤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쿠만 감독에게 놓여진 과제가 크게 보면 4가지예요. 첫 번째가 메시 잔류. 쿠만 감독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라포르타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이슈가. 네, 죄송합니다. 라포르타에게 주어지는 이슈가 4가지인데 메시 잔류, 쿠만 거치. 쿠만 감독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 개편 어떻게 할 조직 것이냐. 개편. 자, 비청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4가지가 크네요. 커요. 그래서 라포르타가 회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얘기한 건 그거예요. 쿠만 감독하고 선수들하고 대화를 먼저 나눌 것이다. 나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설득을 시킬 것이다. 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 만나러 다닌다. 단기 부채부터 해결해야 되구나. 네. 단기 부채가 지금 너무 급하게 있기 빡세니까.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재협상한다는 거는 이자율을 좀 높이더라도 기간을 늘린다 이 얘기예요. 리파이낸싱을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길게. 네. 그리고 이제 채권 발행. 네,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이 좀 융통되게끔 만든다 그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폰서. 지금 클럽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바르토메오 회장 구속되면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스폰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 스폰서들하고 재계약 협상을 하고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1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은 이미 해놨습니다. 근데 14억 달러를 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요런 거 보면 이제 폰트가 열받는 거죠.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그냥 걔가 한 거 같은데. 그래 단기 부채 재협상 이미 얘기를 했니? 법인과의 채권 발행 이거 얘기 된 거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누가 못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메시하고의 잔류 문제를 빠르게 맞아요. 해결해야 되는데 메시 아버지하고 만날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 아버지 호르헤 메시죠. 호르헤 메시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메시 잔류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메시가 파리에 집을 샀다. 뭐 얘기가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있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약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라포르타가 2003년도에 회장됐을 때 첫 번째 공약이 베컴 영입하겠다요. 안 됐잖아. 네. 바로. 페레스가 무슨 소리야? 바로 레알 갔잖아. 쓱 가져갔죠. 예. 네, 그래서 호나우지뉴를 영입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난 그렇지.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그때 호나우지뉴 영입한 것은 라포르타의 능력이 아니라 당시 부회장이었던 로셀의 영향이 있었다. 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컸고요. 여하튼 요거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르테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지금은 쿠만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일단은 매우 유지. 농후합니다. 왜냐면 네. 지금 쿠만의 축구가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걸 날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재미난 것이 쿠만이 세비야하고 2연전을 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1위 더 치른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태에서 승점 3점 차예요. 예. 그러면은 쉽게 봐서 승점 6점 6점이라고 차라고 봅시다. 그래도 추격 가능하다고. 가능하지. 6점이면 네. 사실 사정권 내예요. 맞대결이 없다면 모를까 또 맞대결이 있어요. 한 번 삐끗했을 때 이기면 그건 좁히는 네. 거니까. 거기다가 코파델레이 결승전 갔기 때문에 그치. 우승 트로피를 하나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예요. 물론 상대가 이제 부담스러운 빌바오긴 네, 합니다만. 빌바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기 굉장히 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단기 부채 이거 좀 기간을 연장합시다. 지금 우리 코파델레이 우승하면 분위기 바뀌고 그리고 라리가 우승할 수도 있다. 우리 지금 봐라 2021년 들어서 리그에서 패배 없다. 이런 얘기 가능하거든요. 구단 이미지를 위해서 쿠만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쿠만을 자르기에는 부담스럽죠. 그치. 그래서 쿠만 체제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 됐고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바르셀로나는 팬들에게 받은 게 많은 클럽이기 때문에 팬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많아야 된다. 그래서 뭐 사회적인 헌신, 봉사 이런 것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이런 공약을 디테일은 떨어집니다만 크게 잡아놨고 그걸로 당선까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라포르타의 구성원들을 좀 체크해 봐야죠. 네. 저기 보이는 무슨 발데스죠, 저거. 발데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레마니, 발데스, 알렉산코, 바르주안, 베나이게스 요렇게 해서 자기 스포츠 프로젝트 구성원을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알레마니 하면은 발렌시아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네, 맞습니다. 네. 네, 발렌시아에서 했었던 제너럴 매니저를 한 적이 네.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회장이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험이 다 있는 자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요대로 쭉 갈 것이냐 다시 이제 편성할 때 한두 명이 바뀔 것이냐 이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이 멤버들로 이제 전체적인 조직 구성을 그림을 그리는 하겠죠. 거지. 네. 근데 라포르타가 어떻게 조직 구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직 구성이 잘못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바르토메오가 많이 그렇지.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이 여파는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포르타 입장에서도 지금 이미지로서 회장이 됐는데 지금은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습을 빨리 해놔야 빠르게. 돼요. 그래서 올 시즌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수습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딱 네.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라포르타가 와서 다음 여름에 갑자기 1억 유로를 막 뿌리면서 예전처럼 선수 영입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상황이 코로나기도 아니에요. 하고. 그래서 라포르타가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이 다 자유계약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릭 가르시아, 세리오 아구에로 이게 자유계약 선수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라포르타가 바르셀로나의 125주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이 121주년인가 그래요. 그 4년인데. 네. 그때까지는 팀을 최정상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축구적으로 봤을 실력적으로나. 때나.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가오는 여름이 아니라 내년 여름쯤에는 카타르 월드컵 그 있는 해에 네, 그때는 지르지 않을까. 좀 대형 이 매물들을.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라포르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이 라마시아 출신들을 쿠만이 잘 이용하고 쓰고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수파티, 페드리, 물론 페드리는 라마시아 출신 아니지만 페드리, 리키프치, 그렇지. 그리고 모리바. 그 가운데 그 밑에 뭐 아라우오, 네. 민게사 달리기가 이런 빠르죠. 선수들 다 모아놔서 연락 뛰게 하면 예전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젊은 애들이니까
거기다가 뭐 더용이라든가 아까 전에 얘기한 패들이라든가 젊은 자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강제로 리빌딩이 되면서 라마시아 출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여름에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그 다음 여름에는 확실하게 세게 간다. 요게 이제 라포르타의 계획 같은데 일단 그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단기 부채 해결 그리고 메시 잔류입니다. 그게 제일 네. 선결 과제. 쿠만은 얘기한 다음에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그런가요? 할게요. 이게 끝이야. 그렇지. 더 뭐 없고.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시 잔류하고 부채 해결. 그게 크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라포르타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바르셀로나 행보도 중요하고 이 광명에서 철산 사거리에서 라포르타 캠프를 맡고 계셨던 영주왕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라포르타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또 악수한 사이잖아요. 네, 제 덕입니다. 네, 혹시 그 사진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있는데 그게 거기에 있어. 싸이월드? 나중에 한번 공개해 주시죠. 5월에 싸이월드 부활한다니까. 그러니까 네. 나도 그거 찾으려고 막 찾아봤거든. 그래서 사진 하나 보내서 나 잊지 마세요 라포르타. 그러면 또 어떻게 한번 합니까? 스페인으로 한번 또 소환될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라포르타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 다른 여자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라포르타와 관련된 얘기가 또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 영종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철 팬티 라포르타 파이팅!